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피식대학 영양 비하 논란, 강형욱 갑질 논란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입니다. 온라인은 커뮤니티부터 SNS에 이르기까지 내내 이 이야기들로 가득했고 포털 사이트 실검청과 인터넷 신문 기사들은 내내 관련 키워드로 장사를 합니다. TV를 틀면 종편 채널 같은 데서 별로 새로운 소식도 없는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뻔한 분석들을 하고 있죠. 불과 보름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슈들, 그런데 혹시 몇 달 전에 있었던 이런 종류 이슈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온 국민이 욕하고 조리돌림하고 나락 보낸 사람들은 참 많은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어느새 과거가 되어 잊혀져 버립니다. 이런 걸 두고 흔히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요. 어떤 유명인의 문제적 언행을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비판하며 그 사람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공적 영역에서 캔슬한다, 즉 취소한다는 뜻인데 한국에서 흔히 나락 보낸다라는 말의 뉘앙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락 보내기의 대유행, 캔슬 컬처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류의 이슈는 마치 온 나라가 잠깐 씹다 버리는 껌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각종 인터넷 신문들이 커뮤니티의 화제글을 근거로 인용 보도를 하는가 하면 유튜버는 물론 기성 언론까지 이 뉴스 장사에 합류해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이런 컨텐츠에 의해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자극되고 이윽고 정의의 이름으로 돌들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공격받던 사람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해당 이슈에 질려버리면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마치 단물 다 빠진 껌을 퇴 뱉어버리고 새 껌을 질겅질겅 씹는 것과 같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며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캔슬 컬처에 저처럼 딴지를 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냐? 이런 반론이 나오면 국가 차원의 조리돌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치 욕먹고 있는 인물의 문제적 언행을 감싸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딱히 쉴드를 치려는 건 아닌데 쉴드를 치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런 조리돌림에 쉽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당 인물과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보통은 나락 보낼 용도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고서 이슈를 파악하는 게 전부고 남들이 돌을 던지니까 같이 던질 뿐이죠. 문제 사건의 자초지종에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이번 강명욱 사건만 해도 그렇죠. 온라인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방적 폭로만으로 어마어마한 공적 비난이 일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글로 퍼져나가자 각 언론은 물론 심지어 통신사까지 합류해 일방적 폭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기자의 역할은 강용욱 측에 교차 검증을 하고 폭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체크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은 모두 조회수를 위해 생략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 JTBC 사건 반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의 제보도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폭로를 보도하며 강용욱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근 강용욱 측이 마침내 입을 열고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이 이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문제의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건 간에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틀린 허위 폭로가 언론까지 타면서 인민재판에 이용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 한국형 캔슬 컬처에 동참해 열심히 돌을 던지는 사람들 상당수는 사실 문제의 구체적인 사안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게 사람들의 행동 동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 욕하고 무너뜨리는 게 행동 동기라는 거죠. 감정의 배설, 스트레스 해소,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에 열광하는 군중 심리, 이게 바로 동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문제 당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런 반론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원재 씨는 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딱히 누군가를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적대하는 대상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화법이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법을 씁니다. 물론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대중적으로 공격받는 사례는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욕먹는 제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라는 틀린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다가 답합니다. 잘못은 하긴 했지. 그렇게 이 틀린 질문이 본질을 왜곡하게 되죠. 올바른 질문은 이겁니다. 잘못한 저 사람이 그 잘못에 비례하는 벌을 받고 있는가? 되게 유명인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이슈가 되면 사람들은 기꺼이 정의의 화신이 되어 벌을 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세를 가졌다는 건 죄를 하나 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죠. 다수는 그렇게 개인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잔인한 손가락으로요.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잔혹한 형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을 던지며 멍석마리의 축제를 벌이는 이들에게 잘못의 정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는 우리는 옳은 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무언가 불편함을 피력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따집니다. 그래서 너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냐? 사법제도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군중의 법정에는 이런 비례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하찮은 언쟁의 결과만이 중요하죠. 잘못을 했다면 기꺼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벌이라는 것, 대한민국에서 여론의 공분이라는 건 때때로 그 어떤 사법 조치보다도 무시무시합니다. 군중의 형법은 언제나 원칙이 아니라 감정을 따르고 인간의 감정은 잔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분풀이할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가면서요. 그 다음이 어쩌면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원지였습니다.